바랍니다. 네, 제주 서귀포시의 위성곤 의원입니다. 지사님,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가장 큰 과제는 어떤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국가적으로는 저출산 문제가 가장 심각한 네. 국가의 존립에 영향을 준다고 생각합니다. 예, 일반적으로 전 세계적으로는 기후 위기가 가장 큰 문제이고요. 대한민국에 있어서도 제1과제가 기후 위기 과제라고 합니다. 두 번째는 지사님께서 말씀하신 저출생 문제. 세 번째는 이제 양극화 문제라고 주로 얘기를 하죠. 이 세 가지가 있는데 지사님의 중점 사업 과제를 찾아봤더니 방금 전에 보고하신 도정령에 보면 기후 위기에 대해서 어떤 대응을 하겠다 이런 말씀은 한 가지도 없고요. 그 다음에 실적 보고에서도 전혀 없습니다. 기후 위기에 대해서 이념적으로 바라보시는 겁니까? 저는 이제 여기 표현을 어떻게 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 도정의 모든 궁극적인 목표가 기후 위기에 맞춰져 있다, 탄소 중립에 맞춰져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하신 레이크 파크 르네상스도 바로 그런 자연 위에 문화예술의 네. 일부를 덮고 알겠습니다. 탄소 중립으로 가야 한다 그렇게 하고 있고요. 예. 지금 도의 모든 정책은 자원을 낭비하지 않고 업사이클링하는, 여기 여러분 지금 계신 의원님들 예. 계신 도청이 예. 1937년도에 지은 도청인데 예. 제주 도청까지 시청까지 포함해서 다 새로 지었는데 우리는 이것을 부수지 않고 자원을 낭비하지 않고 네. 보존하는 것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저는 탄소 중립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거를 새로 짓는 것이 이제 짓지 않는 것이 탄소 중립이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곳의 에너지 효율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문제가 있는데요. 그리고 이제 충북도가 제가 좀 진정성이 안 느껴지는 게 뭐냐면 매년 정부는 이제 에너지 이용 합리화 실시 계획 추진 실적 자체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지난해 충북도가 9위를 했어요. 네. 그 전에는 2위를 했었는데 2022년도 2위, 2023년도 9위 떨어졌습니다. 네. 내용을 살펴봤더니 주요 추진 과제에 충북도가 자체적으로 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이거는 이제 도가 보고서를 발간한 거니까요. 보시면 전부 다 국비 매칭 사업만 하고 있고요. 다만 하고 있는 것은 3,300만 원짜리, 1,600만 원짜리 솔라밸리 정책 협의회 운영하는 것, 그리고 에너지 신산업 산업 연관 협의회 운영하는 것, 이 사업만이 자체 사업이고요. 나머지는 다 정부 사업입니다. 충북도는 자체적인 기후 정책이 없다, 이렇게 이 자료를 보면 평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 페이지 13페이지에 보시면 어떤 내용이 있냐면 제출한 자료에 보면 충북 친환경차 충전기 신규 보급 목표 달성률을 스스로 보고를 한 건데, 보고 내용을 보면 도청 전기차 급속 충전기 사업, 전기차 완속 충전기 사업은 도청에서 직접 하는 사업이 아니라고 표기하고 있습니다. 충북도가 전부 관리해야 될 데이터거든요. 데이터 관리를 하고 있지 않는 거예요.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지사님께서는 기후정책이나 재생에너지 정책, 그리고 많은 기업들을 유치하려면 재생에너지 사업이 반드시 필요한데 그런 사업을 전혀 하고 있지 않아요. 기후위기에 대해서 전혀 일하고 있지 않는 도다, 저는 이렇게 평가가 되는데 지사님 할 말씀 말씀해 주십시오.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도는 전력을 기해서 재생에너지를 포함한 에너지 자립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원전이 없고 화력발전이 부족한 가운데 에너지가 굉장히 많이 소모되는 제조업의 도시이기 때문에 이 재생에너지를 어떻게 갖춰서 에너지 자립을 가져야 될 것인가에 큰 고민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일단 전국에서 지금 수열 에너지라는 거 아시죠? 그 수열 에너지에 대한 시범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 양수 발전을 진행하고 있고, ESS를 이용한
그 발전 이거 예. 수소를 하고 있고 수소 에너지를 이용한 발전하고 있고 예. 등등 이렇게 예. 해서 의원님이 알겠습니다. 걱정하지 예. 않으셔도 우리 거기까지만 돈은 듣고요. 네. 나중에 제 발언이 끝나면 다시 보충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제가 볼 때는 충북대의 자체 사업 자체가 없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오송첨사 관련해 가지고 지금 이번 주 월요일 날 10월 14일 날 청주지검 결심 공판에서 검찰이 청주소방서 서장에게 징역 2년 구형한 사실을 아시죠? 왜 구형을 했죠? 혹시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허위 보고를 했다든가 뭐 그런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하여튼 구체적으로는 모르겠습니다. 구조구급 상황 보고서에 허위로 기재했다는 겁니다. 네네. 내용을 보면 이게 시간이 별로 없는데 그 지난해 11월 6일 충북도의 행정사무 감사에서 박진희 도의원이 고영국 당시 소방 충북 본부장에게 그렇게 질의를 했는데요. 근데 지사님께서 이 내용을 모르시다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왜 내용을 제가 모릅니까? 앞서 지금 어제 그 판결한 내용이 그런 허위 보고에 의한 것으로 알지만 구체적인 걸 모르겠다고 한 거지 왜 이런 내용을 모르겠습니까? 구체적으로 아셔야죠. 알고 있습니다. 예. 이제 오송 참사와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거든요. 왜냐하면 소방본부나 제주도 그 충북도가 공식적으로 사과를 하고 있지 않지 않습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떤 문제에 대해서요? 이 문제에 대해서. 요 구체적인 문제에 예. 대해서. 그리고 거기에 관련자가 이번에 이들이 상황실로 관련나서 일하고 있고 이 문제에 대해서 제가 볼 때는 지사께서 이미 이제 공소가 확인됐고 그들도 그 사실을 인정했기 때문에 관련 사실에 대해서 허위 보고서를 작성한 것에 대해서 총괄적인 책임에 대한 사과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지사께서는 사과하실 생각이 있으십니까? 우선 이 사실에 대해서 좀 소방본부장이나 또는 우리 관계자가 좀 증언을 하면 어떻겠습니까? 제가 말씀드리기 전에 괜찮습니까? 이건 지금 재판 중에 구형된 내용이고요. 그분께서는 관련 사실 허위 보고서를 작성했다고 인정을 했고 그것을 바탕으로 검찰이 기소를 해서 관련돼서 구형까지 내려진 상황이다. 이 상황에서 지사께서는 그러면 도민들께 이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처리됐음에 대해서 사과를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뭐 포괄적인 사과는 다 언제든지 할 수 있는 일입니다만은 개별 사안, 지금 재판이 진행되는 사안, 또 진실을 다투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의원님은 다 진술을 받아들였고 그런데 법정에서 이걸 다투고 있는 걸로 제가 듣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는 조금 결론이 나오게 되면 당연히 이미 그들이 그 허위 보고서를 작성했다고 그분들이 그게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의원님 생각하고 누가 좀 증언하실 분은 없는가? 문제. 그걸 모르는 소방본부장 그 내용을 자, 네.